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크게 빠졌고 이번 주 시장 일주일 가운데 3거래일만 거래가 됩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추석이 끝난 후에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분기가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3분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6월 이후에 한 2.2%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이제 상고, 하저 흐름이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초반에는 2차 전지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대거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러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어떤 흐름이 좀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보험업까지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시장이 막판에 이렇게 하락하로 전환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국채 금리의 재상승이 있었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미국 물가 지수는 7월 발표한 6월 CPI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한 3% 수준으로 확실하게 낮아졌지만 그 이후 7월 CPI는 3.2% 증가 그리고 최근 발표한 8월 CPI는 3.7%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향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음을 좀 암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도 7월 한 차례 0.25%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 동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향후 금리 인하를 시기하는 시기는 점점 늦춰지면서 이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좀 인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적 금리 정책 지속과 또 주요 통화의 약세로 달러화가 다시 또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한 주는 6월 말에 한 1,319원에서 현재는 1,336원으로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변수 중에 하나인데 6월 말 이후에 27.4%가 좀 상승해서 향후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잘 봐야 할 텐데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 4분기에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시장 흐름을 전망하는 곳에 따라서 좀 전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벤트를 잘 넘긴다면 향후의 4분기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준에서는 지금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동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11월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확정되면서 이런 재료 노출에 따른 어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밝혔던 것이 경제 데이터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면서 좀 수정하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따라서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역시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변화하는 어떤 지표 추이를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급 감소가 지금 사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 수요에 큰 회복 없이 공급 조절만으로 상승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조만간 변곡점이 올 가능성도 고려하시면서 투자에 좀 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전망은 중국 유로존의 사실 경기 회복이 지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어떤 예산안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금리 역시도 하락 전환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는 12월 정도쯤에는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분기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미국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이
시장에 보다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일단 자동차 파업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유예가 종료되는 등 사실 수요가 부진할 수 있는 요인들에 더해서 지금 초과 저축 소진에 따른 소비 여력의 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고용 시장에서 지금까지 견조한 실업률 그리고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곧 한계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일단 9월 수출입 동향에서 현재까지 지금 수출 감소율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지금 한 자릿수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출도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아마 4분기 말 정도쯤 되면 주요 수출품들의 어떤 플러스 성장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원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는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 쪽이 좀 중요합니다.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달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럿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4분기 투자 전략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게 꼽고 있는 요인들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시장은 여기에 뭐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향후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3분기는 이제 YOY 전년 동기 그 대비로 봤을 때 실적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첫 분기가 될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는데요. 만일 실제 실적이 증가로 돌아선 것이 확인된다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이에 따라서 상승하는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4분기는 1년의 마지막이라는 이런 계절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이제 중요시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4분기에 항상 이제 연말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관계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크지 않은 대형주 위주로의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린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고배당이 기대되던 자동차, 은행, 보험업 그리고 증권업종에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투자 전략 수립에는 한 참고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현재 그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되면서 아직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성장 업종, 대표적으로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10월에 있을 그 예산안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미국 금리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터넷 업종의 강세 전환 모멘텀으로 이러한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적으로 보면 10월에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주요 그룹 총수들이 중동 국가를 순방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그 지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된 것처럼 향후 우크라이나와 사우디 네옴시티 조성과 관련한 어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경절을 계기로 인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와 관련한 어떤 숫자적인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및 카지노의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4분기 중후반,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2,450에서 2,650을 하는 박스권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들이 환율과 금리 그리고 국제 유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따라서
기존 전략들을 좀 빠르게 수정 대응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 전략은 사실 말은 박스권 전략이 쉬우지만 사실 그 투자자들이 박스권에 진짜 있을 때 실행에 옮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단 금저시 비중을 확대하고 상단 금저시 비중을 축소하고 이것은 판단보다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전략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연말로 갈수록 이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미국의 예산안 협상이 통과될 시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성장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처럼 박스피 안에서 이제 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약 5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종목은 이제 업종을 먼저 선정을 하신 이후에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4분기 투자 유망 업종과 대표 종목들을 좀 선정해 본다면 실적과 고배당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종과 은행 업종이 좀 좋아 보이고요. 또 대표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기업은행, KB금융 등을 선정 가능합니다. 4분기 기대보다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을 선정 가능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선정 가능하고요. 또 중국 인바운드 관련해서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리고 실질 금리 하락과 관련해서는 네이버를 좀 탑픽으로 선정 가능하고 또 연말 계절성을 바탕으로 지분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고려아연 역시도 다크호스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종목을 좀 한 개씩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려서 네. 한번 골라본다면 먼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7월과 8월의 그런 도매 판매가 각각 33만 6천 대와 34만 4천 대로 사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작년 7월부터 판매 성장세가 가파르게 좀 나타나서 기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6월 이후에 자동차 업종 주가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환율의 어떤 약세 전환 가능성이 가장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7월 평균 환율이 1,283원 그리고 오히려 8월에는 1,312원 그리고 9월도 지금 1,3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환율이 지금 뭐 부정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해서는 컨센서스가 지금 주당 한 1,600원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가 배당률로 5.5%에 달하는 고배당입니다. 그래서 밸류현상으로 현재 주가가 지금 PER 4.5배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예상보다 좋은 3분기 실적 그리고 수급 개선세 감안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에서는 기업은행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은행은 그래도 뭐 9월 달에 좀 많이 좀 상승한 면은 있습니다. 물론 그 폭은 크지 않았지만 배당주 관점에서 본다면 큰데 아무래도 기업은행이 사실 큰 대형 은행들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기말 배당을 좀 실시하는 관계로 현재부터 이제 연말까지 보유할 경우에 어떤 짧은 그런 투자 기간에 큰 고배당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과거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올해 지금 주당 배당금 컨센서스가 한 1,000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좀 대입해 본다면 기대 배당 수익률은 한 8.7%.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PER 3.2배, 그다음에 PBR 0.3배로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하기에 한번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뽑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급 조절로 업황 바닥은 일단 확인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업계 1위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가장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SK하이닉스보다 늦어진 HBM3 양산 모멘텀도 사실 4분기에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될 때마다 단기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한다면
수익률 확보에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사실 전체 시장 코스피에서 8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7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 관련해서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 단체 관광 재개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데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중국 방한객 수와 카지노 고객 수와의 상관관계가 한 0.6으로 좀 나타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의 어떤 수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카지노 업종 중에 최대 수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복합 레저몰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모객할 때 좀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차별화된 부대 시설로 카지노 고객을 좀 유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호텔 부분에 성수기가 이제 진입되는데요. 여기에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리오프닝 영향으로 관광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숙박 가격도 높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절 연휴가 이후에 양호한 실적이 확인되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업종에서는 네이버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적이 좀 꾸준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던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AI 기반의 하이퍼 클로버 X를 발표한 거에 이어서 인공지능 검색 큐를 20일 날 발표를 했고요. 또 글쓰기 도구와 광고 상품 론칭 등이 계획되어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 하락 시 가장 큰 주가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절성과 관련해서 고려아연 종목을 이제 다크호스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빠르게 변신 중이지만 어떤 이런 거의 재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 그리고 전구체 핵심 원재료인 황산 니켈 그리고 고순도 니켈 재련 사업,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진출 등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빠르게 변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역시도 좀 기대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상반기 그 공장 보수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었었는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아연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성장세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로 꼽은 가장 큰 원인인 연말로 갈수록 고려아연의 양대 주주인 장씨일가와 최씨일가의 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의 지분 차별로 사실 원래는 이제 장씨일가가 훨씬 지분 높았지만 이제는 거의 최씨일가와 지분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사회 장악을 위한 지분 경쟁 가능성 역시가 연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이 19,000원 정도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 약 시가 배당률을 보면은 한 3.5% 달해서 4분기 주가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좀 하방이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연말로 갈수록 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호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꽤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현대차입니다. 사실상 이 주가가 정말 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기저효과 실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실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 매수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보유율이 이 5거래일 만에 0.2%포인트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은행인데 역시나 고배당주이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외에도 삼성전자, 파라다이스, 네이버, 고려, 아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 종목을 고르신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단기도 좋고 중기, 장기로도 편안한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실 지금의 어떤 시장 장세가 어떤 그 개별 종목 위주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이제 내기에는 좀 한계에 부딪힌 그런 시점이고 대형주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편안한 투자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시장 전략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으로서 3거래일 이후에는 미국 시장 대비로 한 4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주요 일정으로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27일 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29일에는 미국 8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는 관망세가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화요일부터는 수요일까지 지수가 좀 반등할 것으로 일단 전망하는데 절대적으로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한 것도 있고 또 긴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 및 리스크 회피성 매도세가 오늘로써 일단 좀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략은 긴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주는 아마 좀 슬로우하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종목을 좀 보유하는 종목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필요한데 이 보유 여부에 관련해서는 항상 3분기 예상 실적을 근거해서 좀 전략을 좀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이번 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말고 지금 위험을 너무나도 선호하지 말고 약간은 관망 기조로 가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